안녕하세요. 사서교사 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임용 면접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답변 만능 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능 틀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서도 툭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리한 만능 틀을 이용해 2021학년도 비교과 임용 면접에서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만능 틀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답변 틀과 문제 유형에 따른 답변 만능 틀, 문제 유형 1, 문제 유형 2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문제 유형 3, 교직관과 교사상, 4, 학생관과 아동관, 5. 교사와의 관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 3. 교직관과 교사상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최근까지 평가원 비교과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또 2021학년도에 본인의 교사상과 연계하여 이유를 말하시오. 자신의 교사상을 통해 교육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말하시오. 또 2020학년도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관을 말하시오. 2019학년도에는 자신의 교육관에 따른 이유를 말하고 또 학생을 어떻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것인지 자신의 교육관과 결부시켜 말하시오. 또 2017학년도에서도 또 자신이 선호하는 교사를 선택하고 교사상에 비추어 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구상형 3번이나 즉답형 문제에서 교직관과 연계시켜 이유를 말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즉답형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교사의 역량과 자질 만능 틀을 활용하여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들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만의 교사상을 정립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땅한 교사상이 없다고 하시면 이 만능 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계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교사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2021학년도에서도 답변을 이 근거를 해서 저의 교사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빙성 있는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함께 얘기하면은 저의 근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권력을 얻는 것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교사상을 결부지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근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미래 사회나 로봇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근거를 얘기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교사의 역량, 자질 막는 틀에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영국 BBC에 따르면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학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함으로써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교사상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유하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뿌린 씨앗일지라도
꽃 피는 시기가 제각각인 것처럼 학생들은 조금 느리게 피는 꽃일지라도 아름답게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랑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학생들을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교사입니다. 교육은 콩나무 물줄기와 같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콩나물이 싱싱하게 자라 있습니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기다려준다면 변하지 않는 아이도 어느새 올바르게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교사상 이런 거 다 뻔하잖아요. 근데 이런 근거들을 조금 예시로 하는 말이나 비유하는 말을 섞어서 뻔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면 면접관님들도 더 집중해서 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 우리 긍정적인 기대를 그 교사의 자질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의 형제 수준이 낮을지라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지도한다면 미운 오리 새끼의 자화상을 아름다운 백조의 자화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의 역량 자질 만능틀 하나만 외워서 이거를 또 교직관에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이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노력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은 학생간과 아동간입니다. 사실 평가원 최근 5개년간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학습자에 대한 인간관을 설명하라.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학생간과 아동간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생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꿈의 씨앗 요거 많이 봤죠? 꿈의 씨앗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라는 교사상에 있었던 만능 틀인데요. 이를 학생에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외웠을 뿐인데 교사상도 되고 학생간도 되니까 참 쉽죠? 그래서 한나란 씨의 뿌린 씨앗일지라도 꽃피는 시기가 제각각인 것처럼 교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다려준다면 학생들도 조금 느리게 피는 꽃일지라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7빛깔 무지개처럼 학생들은 다양한 고유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저마다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의 관계 문제 유형 5번째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주로 즉답형 문항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제시문에 성향이 다른 두 가지 교사를 제시하고 이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교사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는 문제 유형, 아니면 A 교사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또 A 교사를 비판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또 자신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입장 모두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교직관이나 교사의 자질과 같은 만능들도 이곳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사가 있고 교사 간의 협업이나 관계를 중시하는 교사가 있을 때 어떠한 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양측의 그 의견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 개인의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수없이 쏟아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또 교사의 자질 중에 자기 연찬 자질을 조금 변형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 간의 협업이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관계 중요시하는 만능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서 수행하며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으며 협력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자 잘하는 능력보다 함께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교사 동료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또한 교사 역량 자질 만능 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다음은 개인의 약속과 학교의 행사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지 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개인 약속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분의 입장을 대변해 보면 워라밸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개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의 여가 생활을 즐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여 업무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업무는 수처작주의 자세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수처작주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엄청 많이 썼었어요. 한번 꽂혀가지고. 수처작주란 모든 상황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는 뜻입니다. 학교 행사에 주인의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배우며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서교사이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다른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선생님들과 화합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적극적인 인상을 저는 면접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학교 행사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만약에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을 모두에게 주어야 하냐 아니면 고생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과급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코로나19는 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고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제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힘으로 협력하고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인에게만 부여한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사기가 꺾이고 교사 간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생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특별히 대응에 힘쓴 교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배웠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 비율을 타인의 것과 비교해서 동일하면 만족,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만족감을 느끼고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2021학년도 면접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수처작주를 넣어서 대답하라 하였습니다. 수처작주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수처작주란 모든 상황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워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비록 힘이 들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라고 했으면 이것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라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료 교사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선배 교사를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경험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어떠한 방법을 선호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후배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찰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직접 살펴보고 성찰함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 성찰일지 쓰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은 협력적으로 업무하겠습니다. 업무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여 각자의 강점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력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협력적으로 업무하겠다. 이것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솔직하게 혹시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비폭력 대화법으로 관계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서 선배 동료 교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학교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티타임이나 운동 동아리 등 교사의 비공식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갈등이 있는 교사와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우리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배 교사에게 조언 구하기, 뭐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교사인데 이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의 수업 방법을 싫어하시는 선생님인데 이거를 내 수업이 효과적인 거라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자신의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 화면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선생님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땡땡땡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그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학습함으로써 서로의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또 좋은 점을 배우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서 학생들이 저의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용 비교과 2차 면접
평가원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만능 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만능 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라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최소한 한 10년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이게 뭐 평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세종 뭐 이런 기출 문제들, 또 중등뿐만 아니라 초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주제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만의 답변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만능 틀에서 나오지 않는 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만능틀 외에도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독서 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학생 중심 교수 방법, 또 인성 감성 교육, 환경 교육, 놀이 교육, 아동 학대, 성교육, 디지털 교과서, 교사 SNS 활동, 교권, 학생 인권, 소규모 학교, 또 이건 진짜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까지 정리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안 나오겠지 해서 공부를 안 했다가 나오면은 아예 대답 못 하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두 번이라도 봤던 개념은 희미하게 그 구상실에서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간절히 응원하는 사조교사 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